여러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카톡방에서도 매일같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스푸트니크가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어떤 시장조사업체 GAT스타에서 뭐 18억 5천만 도주를 생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한국크로스는 1억 5천만 도주라고 공개를 했죠. 근데 어떤 거는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를 안 하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시장 조사 업체가 그런 부분을 추정한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 좀 검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이 두 개입니다. 스푸트니크 컨소시엄 어떻게 되냐? 한국크로스 컨소시엄, 그 다음에 휴원수 글로벌 컨소시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시가총액 비교해보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난 2월 말 지엘라파 자회사 한국크로스는 백신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이수에치스, 종근당바이오, 큐라티스, 휴메딕스, 안동동물세포 실증지에서 등 7국가 스푸트니크 재위탁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양해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11월 13일에 한국크로스가 가장 먼저 지엘라파와 스푸트니크 생산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얘네가 우리가 5억 도즈가 더 필요하고 했더니 얘네가 아직 생산량이 딸리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컨소시엄을 해서 니네 물량을 줄게 해서 한국크로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요. 2월 말에 다시 얘네한테 해서 그 5억 도즈 물량을 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엘라파가 러시아 국부펀드와 스푸트니크 1억 5천만 용량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금 컨소시엄 7개사가 5억 용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는 한국크로스 컨소시엄이 생산하는 양은 6억 5천만 도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만 있던 줄 알았는데 갑자기 휴원수 글로벌 컨소시엄이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에 뛰어들었어요. 얘네는 업체가 누구냐? 바로 프레스 바이오파마, 그리고 보람파마, 그리고 휴메딕스. 근데 아까 보셨지만 얘네가 DS 전담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가 DP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얘네가 지금 6억 5천만이면 남는 게 12억이잖아요. 그럼 지금 12억 도주를 휴원수 글로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12억 도주를 DS는 프레스 바이퍼가 다 하고 DP는 뭐 6억씩 나눌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아직 공개 안 해서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지금 한국크로스에 있는 한국크로스 컨소시엄보다 휴원수 글로벌 컨소시엄의 양이 2배가 더 많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걸 관심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휴원수 글로벌 컨소시엄 관심 가져야겠죠. 오케이? 그럼 한번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휴원스와 지엘라파가 러시아 백신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셨겠지만 얘네는 총 6.5억 도즈. 그리고 지금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미공개를 했지만 아까 시장조사업체가 12억 도즈라고 했죠. 12억 도즈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프레스 바이오파마 자체도 8월달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월 1억 도즈 생산이 가능하고 1년에 12억 도즈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마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12억 도주에 대한 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는 바이낸스와 이스웨티스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희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고요. 얘네가 이번에 CMO에서 얼마나 벌지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우리가 그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뭐냐? 바로 한국크로스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인데 뭐냐? 제일 처음 2020년도 11월 13일에 한국크로스가 바로 공식적으로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러시아 국부펀드 RDF와 그리고 지엘라파죠. 한국크로스가 한국서 1억 5천만 회분 이상의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 합의를 했다. 근데 지금 한국크로스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네가 3월달에 증설을 해서 4억 도즈가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상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과거에 제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 가동률 100%니까 추가 수주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독감 백신을 멈추고 그런 부분을 이제 CMO로 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증설이 돼서요. 지금 4억 도즈가 추가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네가 11월 13일에 1억 5천만 도즈 계약을 맺은 건 팩트입니다.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냐? 이게 뭐냐면 바로 지엘라파 RDIF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어인데요.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RDIF라고 검색을 하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자동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11월 13일 맞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13일에 RDIF도 공지를 낸 거예요. 우리 RDIF가 지엘라파라는 한국 회사
연간 1억 2천만회 이상의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에 동의를 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여기 지금 채팅을 칠 때도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이 RDIF는 계약을 맺은 것을 공지를 때린다. 그리고 그 도주도 지금 정확히 맞죠. 1억 5천만 원은 우리가 팩트라는 겁니다. 한국코러스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한국코러스가 맺은 건 1억 5천만 도주였고 추가적으로 아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걔네가 가져갈 것은 5억 도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5억 도주 이상. 그러면 이런 부분도 5억 도주 이상이 어떻게 나왔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까지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은 6억 5천만 도주를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스푸트니크 백신이 13억 도주를 생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뭐냐면 원래 1도즈당은 1회입니다. 이게 단위예요. 예, 아까 뭐 어떤 분이 뭐 한국코러스는 1도즈를 2회분이라 했다. 그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의 단위는 1도즈고 다만 지금 모든 모더나든 뭐 스푸트니크 다 한 명당 2회를 투여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예를 들어 1000만 도즈라고 하면요. 이게 몇만 명분이니까 500만 명분인 거예요. 왜? 두 번씩 맞으니까.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도즈는 1회가 1회, 도즈는 단입니다. 그죠? 근데 얘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보셨겠지만 위에 보셨겠지만 한국으로서 1억 5천만이고 컨소시엄은 5억이니까 6억 5천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1억 5천만은 공지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얘네가 뭐라고 말했냐?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엘라파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6억 5천만 도주에서 도주는 접종 명분을 일컫는 것이다. 그쵸? 뭐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은 맞죠. 1도주당 1회니까. 그 한 명한테는 한 명만 맞추면 맞죠. 근데 도주 개념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정확하게는 6억 5천만 명이 면역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긴 말이에요. 뭐냐면 스푸트니크는 2번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주는 얘네가 말하는 게 지금 도주는 접종 명분을 일컫는단 말은 이게 뭐냐면 한 명당 한 번만 맞으면 이 말이 맞죠. 그죠? 근데 과거에 우리 백신 맞으면 한 번밖에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다 2번씩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요 얘네가 원래 6억 5천만 도주는 몇 명만 분이죠? 절반으로 나뉘어져 3억 2,500만 명분이겠죠. 그죠? 2번씩 맞으니까. 근데 얘네가 갑자기 도주 개념은 명확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확하게는 6억 5천만 명의 면역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2번씩 맞는 거니까 13억 도주라는 거예요. 2배가 늘어나네?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실수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검증해 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검증을 한 것 제외하고도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정보가 있는 건 뭐냐면 지엘라파에 따르면 한국코러스와 바이넥스는 DS와 DP를 다 맡아요. 오케이? 우리 아까 한국코러스는 1억 5천만에 지엘라파 RDF 홈페이지 있던 거 보셨죠?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그죠? 근데 한국코러스는 DS와 DP를 다 맡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 바이넥스도 DS와 DP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한국코러스와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스웨치스가 가장 먼저 기술 이전이 끝났죠.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면 본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엘라파 관계자. 그럼 좀 신빙성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이스웨치스는 DS를 맞죠. 지금 검증 끝났죠. 그러니까 바이넥스와 이스웨치스 둘 다 수익성을 비교한다면 바이넥스가 더 좋겠죠. DS와 DP를 다 맞으니까. 그죠? 그리고 안동 동물세포 실질적으로 이건 기업입니다. 뭐 상장한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것도 과거에 제 영상 봤을 때 이건 DS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머지 기업들 DP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이넥스가 DS와 DP를 다 맞는다. 우리가 기존에 바이넥스도 DS고 이스웨치스도 DS고 동물세포 실질적으로 DS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웨치스와 동물세포 실질적으로 DS가 맞는데 바이넥스는 DS와 DP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한번 이것을 검증해 보자고요.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RDF와 지엘라파가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에 동의. 아까 보셨죠? 이게 한국코러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근데 보시면 러시아 사이트예요. 러시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 번역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 지금 보시면 도즈 1도즈는 1회분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글로 번역을 돌려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국어니까 이게 도즈란 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어를 지금 구글링으로 돌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간 1억 5천만 회.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시면 대충 1억 5천만 회가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뭐 도즈란 단어가 있으면 이것은 기존에 했던 발표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스푸트니크를 1억 5천만 이상 투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번역기를 돌려서 만약에 도즈란 말이 나오면 기존에 했던 게 맞는 거고 저 지엘라파 관계자가 오히려 헷갈려서 헛소리를 한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바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메인글 1억 5천만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두 번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 다 검증한 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도주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도주 나오죠. 뭐죠? 도주는 1도주는 1이에요. 1회 투여입니다. 근데 우리 한 명당 지금 2회 투여되니까 지금 2도주당 1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기존에 얘네가 했던 6억 5천만 도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해되세요?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GL라파 관계자가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13억 도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13억 도주면 완전 땡큐인 거예요. 왜? 기존보다 2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 13억 도주 자체가 오류입니다. 예, 근데 저게 맞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쨌든 러시아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단위가 도주예요. 1도주 단위가 백신, 여기 네이버에서 도주를 검색해보시면 백신의 단위라고 나와요. 뭐 아까 한국 코러스는 1도주를 2회분이라는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1억 5천, 6억 5천만 도주 그대로 간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뭐 13억 도주라고 하면 그냥 보너스 대박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4월, 그리고 얘네가 발표한 게 바로 4월 15일 날 이스웨치스가 기술 이전이 됐다라고 했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웨치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역시나 RDF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 보시면 4월 15일 날 역시나 똑같이 공지를 때렸죠. 이스웨치스가 기술 이전 및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크로스는 1억 5천만이라고 밝혔지만 얘는 밝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웨치스는 생산량을 결국 발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예, 파크리스님 그렇죠. 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저기 오타라고 한다면요, RDF 홈피 가지면요, 이 한국크로스 말고도 다양한 업체들과 도주 계약을 맺은 공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도주거든요. 그러면 이 홈피에 나온 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이거 뭐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국부펀드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국민연금 같은 기업입니다. 다 실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6억 5천만 도주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셀치스가 지금 발표를 했죠. 근데 언론에 국내 발표된 게 4월 15일인데 역시나 지금 RDF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RDF 거를 보고 얘가 언론화 기사를 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뭐죠? 한국크로스 이셀치스는 팩트다. 오케이? 팩트다.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4월 30일 날 갑자기 보령바이오 파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단독 기사로 해서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 계약이 완료됐다고 떴어요. 한번 보시면요, 지금 지엘라파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세치스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RDF 홈페이지 가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이거는 만약에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없는 건 제가 볼 때 나중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RDF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언론에서요, 미리 뭐 받는 루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스웨치스가, 여러분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령바이오 파마 스푸트니크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했다라고 할 때 이거 팩트라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아직 RDF의 홈페이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거 팩트라고 보는데, 이 날짜를 보세요. 4월 30일이죠. 오케이? 그럼 이스웨치스 볼까요? 4월 15일이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2주 걸렸죠. 15일 걸렸습니다. 그 말은 뭐죠? 15일 뒤에 또 한 업체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많은 한국크로스 기사, 휴원스 글로벌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순차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 중이다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업체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1주, 2주 뒤에 또 한 업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웨치스는 DS였죠. 보령 바이오파마는 DP입니다. 다음에 또 DS가 나오려나? 그럼 바이넥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안동노물 시즌 지원 세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업은 상장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가 다음에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앞으로 2주 동안은 우리가 바이넥스를 조금 집중해 봐야겠네. 뭐 DP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 지금 상황 볼 때 어쨌든 퐁당퐁당을 하는 것 같거든요. DS, DP, DS, DP 2주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날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중요한 건 뭐다? 완제다. DP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테마나 종목 검색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바이오 종목인데 이것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냐면, 원래 한국크로스 컨소시엄에요, 휴메디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가요, 이 회사가 어디 회사냐면요, 휴원스 글로벌의 자회사입니다. 지분을 40%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휴원스 글로벌이 아까 컨소시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얘네가 꼈다고 발표됐어요. 어? 휴메디스는 원래 한국크로스 컨소시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엘라파가 괘씸해서요. 한국크로스가 괘씸해서 얘를 제외시켰습니다. 제외돼도 상관이 없죠. 왜? 휴원스 글로벌로 갔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국크로스는 기존에 했던 자리가 한 자리 비는 거겠죠. 그래서 그 후보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휴메딕스는 휴원스 글로벌 가서 뭘 맞냐? DP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DP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카톡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바이넥스가 컨소시엄에서 빠진다, 뭐 그런 찌라시가 나와서 좀 빠졌다, 막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언론 기사에서 봤을 때 문제없이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계약서상 뭐 약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불리하게 걸릴지 모르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내보낼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문제 없다라고 봐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찌라시 어떻게 돌았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넥스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넥스도 얘네가 빼니까 같이 빼지 않을까? 이런 찌라시가 돈 거예요. 근데 우리 팩트는 뭐죠? 아까 보셨겠지만 바이넥스는 DS와 DP를 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좋은 계약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휴메딕스가 DP라면 지금 DP 부분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제테마라는 종목이 찌라시가 돈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보시면 한국크로스 컨소시엄이 뭐라고 말했냐, 제테마가 추가됐다는 일각의 루머에 후보군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간 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테마가 될 수도 있을 확률이 꽤나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네가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크로스에 따르면 얘네가 지금 크로스 대장이죠. 그 컨소시엄 대장이죠. 현재 러시아 스푸트니크 생산을 위한 국내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대상 업체를 추가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없어. 그러니까 후보군은 많은데, 그러니까 휴메딕스가 빠졌으니까 이거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얘네가 후보군을 추르는 거 봤는데 추가할 계획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기존에 있던 DP라는 업체들이 충분히 5억 도즈를 받을 수 있는 양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얘네가 구체적으로 추가할 계획이 있겠죠. 그잖아요. 5억 도즈에 있어서 얘네가 한 업체가 빠지면 뭐 1억 3천만 도즈가 빌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기존 업체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테마 부분은 찌라시일 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얘네는 안 봐도 된다. 오케이.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소시엄의 다른 업체들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요한 멘트죠.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시면 이스위치스가 4월 15일날 맺었고, 그 다음에 지금 4월 30일날 15일 뒤에 보령 파묘파마 계약이 끝났죠. 그러면 5월 15일에 또 어떤 계약이 나올 거다. 그건 아마 바이넥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월 앞으로 2주 동안의 스푸트니크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공매도 이슈나 뭐 그런 것도 종목이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종목을 버릴 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넘겨봅시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까? 이게요, 뭐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이 상상인증권에서 이 휴메딕스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얘네가 얼마씩 벌지를 우리가 예측하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뭐냐면 지금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뭐라고 말했냐, 1도즈당 스푸트니크는 1도즈당 10달러 이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가 한 명당 2번을 투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뭐 19.5달러라고 합니다. 20달러보다 미만이니까. 10달러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해서 19.5달러라고 보는데, 이 상상이는 어떻게 봤냐면 그냥 8달러로 본 거야. 한 번당 8달러로 본 거예요. 스푸트니까 10달러 미만이니까 9달러 말고 8달러라고 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환율은 1100원에서 하니까 지금 이 하나당, 스푸트니크 하나당 지금 8,800원을 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은 소비자 가격이고 우리가 공급 가격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 가격 같은 경우는 대략 60%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가 CM 업체들이 공급을 할 때의 그 가격은 5,280원 정도로 본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할당률이 뭐냐? 바로 이게 할당률이 뭐냐면 5,280원으로 스푸트니크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280원에는 DS도 있고 DP도 섞여 있는 겁니다. DS와 DP를 다해서 공급가격이 5,280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DS가 비중이 한 80% 정도 본 거고 DP는 한 20% 정도 본 거예요. DP는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주사기를 조립하던가 이렇게 쭉 하는 거잖아요. 완충만 하는 거잖아요. DS는 이제 원액을 생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20%를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DP가 배분이 50%가 뭐냐면, 지금 휴원스 글로벌의 컨소시엄에서 프레스바이오가 이제 DS를 전담하고요. 휴원스 글로벌은 그냥 계약만 전담합니다. DS나 DP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DP를 하는 업체가 2개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50% 뭐냐면 지금 n분의 1 한 겁니다. 반반씩 나눠 가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휴메디스가 한 도주, 스푸트니크 하나당 얘네 매출액이 528원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럼 영업이익률을 대충 30% 때려봅시다. 그러면 30% 때리면 얼마인가요? 30% 때리면 대략 하시면 뭐 잠시만요. 30% 때리면요. 528 곱하기 영업이익률 30% 하면요. 이게 얼마냐? 158원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앞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이제 카탈론트나 이런 애들이 이제 모더나의 DP라는 거 아시죠? 근데 걔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걔네 DP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60%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30%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충분히 DP도 30%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CM가 워낙 업체가 귀하니까 DS든 DP든 영업이익률이 60% 70%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래서 DP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요 DP는 그냥 하나당 1달러에서 3달러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남아요. 1,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워낙 CMO가 모자르니까 지금 DS와 영업이익률이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카탈로트 모더나 생산하는 DP는 60%인데 얘네 이제 30%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아까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12억 도주였죠. 효소글로벌이 12억 도주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절반으로 하면 뭐 6억 도주죠. 그럼 대충 하면요. 지금 5억 도주라고 한다면요. 매출액이 2,640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2,640억에 30% 해볼까요? 792억입니다. 대략 5억 도주라면. 그럼 뭐 여기서 1억 도주만 더하면 얼마니까 520펄에 뭐 지금 158 하면요. 대충 한 900억 정도가 이익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스푸트니크의 DS 업체들까지도 다 한번 계산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죠.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DP 할당률이 20% 똑같은데 DP가 배분이 33%로 적어졌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DP는 3개예요. 그래서 33%한 겁니다. n분의 1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푸트니크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한국크로스가 DP가 3개니까 33%를 한 겁니다. 오케이? DS도 똑같이 3개죠. 왜? 이 그 안동노무현 선포 시스에서 바이넥스 20주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34%한 거고 여기 DP나 할당률이 20% 줬다면 여기는 80% 준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매출액, 그러니까 한 도주당 스푸트니크 한 도주당 DS 업체들은 매출액이 1394원이 납니다. 그리고 30% 계산을 때리면 417원이 나와요. 오케이? 이 부분 여러분들이 추후에 라이브 원본이 올라오면 캡처해서 잘 계산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5천만 도주를 수주한다고 한다면 매출액은 696억, 영업이익은 213억. 1억 도주를 수주한다면 1393억, 영업이익은 417억. 1억 5천만 도주를 생산한다면 2089억, 630억. 오케이? 이것은 뭐 제가 뭐 짱또 굴려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상상인 증권에서 한 것들을 통해서 한 거니까 뭐 거의 기관에서 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한국크로스는 1억 5천만 도주 확정이 됐죠. DSDP 답니다. 근데 얘네가 증설해서 4억 도주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RDI IF 홈페이지를 보셨겠지만 1억 5천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장 계약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 상식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바이넥스, 이스위치스 우리 언론 기사 보셨죠?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1억 5천만 도주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바이넥스가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스위치스는 계약이 완료됐는데 비공개했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1억 5천만 도주가 가능했다는 부분만 인지하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동노무현 세폰 실증 지정센터도 1억 도주 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시면요 5억 도주가 얼추 맞아 들어가요.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근당바이오, 보령바이오, 파마, 큐라티스는 다 DP입니다. 제테마는 후보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건 제끼고 본다면. 근데 얘네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이넥스 이스티는 제가 언론의 기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보를 드렸지만 얘네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n분의 1이 되지 않을까. 그럼 5억 도주면 대략 1억 3천만 도주씩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바이넥스가 1억 5천만 도주 할 것 같아. 그럼 바이넥스는 지금 보시면 1억 도주가 얼마입니까? 1억 도주라면 매출액이 348억이고 지금 얘네 DS랑 DP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매출액을 이익을 찍으면 되잖아요. 매출액을 얼마 찍으면 되냐면 매출액은 348억 더하기 1393억 더하는 겁니다. 그럼 매출액이 얼마냐면 1741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 나옵니까? 아니죠. 1억 5천만 도주를 하죠. 다시 해볼게요. 1억 5천만 도주를 한다면 영업이익으로만 할게요. 1억 5천만 도주를 하면 지금 156억이 나오고요. DP로만. DS까지 하면 630억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786억입니다. 오케이. 근데 한국 코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한국 코러스 계약이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요. 지금 만약에 계약이 나오면요. 2022년도 12월까지 아마 찍힐 겁니다. 예. 오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가 대략 1억 5천만 도도 DSDP를 다 한다라고 한다면 786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 실적을 한번 볼까요? 바이넥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실적이 얼마냐면요. 2020년도에 얘네가 매출이 1330억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63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61억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네가 원래 161억이 나왔는데 786억이 찍힐 수 있는 겁니다.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6배, 5배, 5배 정도 되죠. 4배 정도 되죠. 4배 정도나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이스웨치스 같은 경우는 DS만 하잖아요. 그죠? 이스웨치스 DS가 팩트입니다. 그럼 얘네가 1억 5천만 도주라고 본다면 지금 얘네가 630억 정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웨치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스웨치스 실적을 봅시다. 이스웨치스 실적을 보면요. 적자입니다. 돈을 못 벌어요. 200억, 178억, 뭐 130억 매년마다 적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웨치스도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추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인수님 계산을 뭘 잘못했다고 하신 건가요? 잘못할 게 있나요? 이거 상상해준 건 그대로 가져온 건데. 네, 그대로 가져온 건데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거 나머지 부분을 DS로 한 건데. 네, 아무래도 뭐 잘못했더라도 뭐 이것도 정답은 없으니까 추정이니까요. 이 범위 안에서 놀 겁니다. 네. 한국 코러스가요. 그 계약이 그 11월 13일날 발표했고 얘네가 계약이 작년 말까지는 아무튼 계약 기간이 1년인가 1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1년만 맺었다고 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도주 갱산할 때 1년 정도로 맺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내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5월달부터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연내 1억 도주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지금 추가적으로 생산 설비에서 4억 도주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거기를 다 돌려버리면 가능하겠죠. 오케이? 아로마가 있니?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가능하니까 RDF랑 한국크로스가 실사를 해서 계약을 맺었겠죠. 예. 예. 그거는 당연히 계약을 맺은 거니까요. 그 부분은 의심할 필요 없을 겁니다. 매출액을 1에서 3달러 잡으신 거죠. 그리고 모더나 무슨 말씀이죠? 예, 휴메딕스는 원래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그 보톡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필러 하는 회사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직접 계산을 때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지엘라파 한국크로스 컨소시엄이 바로 7곳이죠. 바로 이게 한국크로스입니다. 11월 13일날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죠.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대략 얼마였냐? 이게 한 2만원 정도였어요. 한국크로스가. 오케이? 근데 지금 얼마냐? 거의 16만원까지 찍었다가 조정 맞아서 12만원입니다. 6배 올랐어요. 6배. 오케이. 6배 올랐어요. 그럼 바이넥스 봅시다. 바이넥스가 여기 떨어진 이유는 다들 아시죠? 예, 그 제조 이슈가 있었죠. 그럼 그 이슈가 없었다라고 가정한다라는 시작점이 아마 지금 시점이랑 거의 비슷하죠. 참 바이넥스는 애증입니다. 근데 이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바이넥스는 그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제가 주가 막 떨어질 때도 이건 사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매출액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바이넥스는 아마 이 이슈만 아니었더라면 계속 계속 갔을 거예요. 왜? 지금 보면 한국크로스와 똑같이 DSDP를 하는 게 바이넥스예요. 그리고 1억 5천만 도주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한국크로스와 똑같이 6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로 본다면. 근데 6배는 못 가겠죠. 왜? 얘는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닥에 때 얘네가 거의 12,000원, 14,000원 까지 찍었어요. 그죠? 바닥에서 보면 2배 올랐거든요. 2배 올랐죠. 그죠? 근데 바닥권이 아니고 원래 이 비정상적인 거를 제외하고 원래대로라고 본다면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넥스가 조금 업사이드는 있지 않나. 근데 또 공매도 이슈를 챙겨봐야 되잖아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그러면 대차자동부 증가해서 또 공매도가 뭐 바이넥스가 또 이름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넥스가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 공매도마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검토해 볼 때는 맞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외적인 이벤트를 빼고 나더라도 지금 한국코러스가 6배나 올랐는데 DSDP도 일단은
가능하고, 다만 구체적인 수량은 알 수가 없죠. 한국크로스 1억 5천만이 팩트인데 뭐 바이넥스는 나중에 공개될지도 모르지만 이셀치스 공개를 안 한 걸로 볼 때 얘네도 공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 3천만 도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6배 가는다라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추정을 해보면 어쨌든 이 컨소시엄의 물량이 5억 도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 1억 5천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넥스를 굉장히 지금도 조금 업사이드가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넥스를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셀치스, 이거는 DS죠.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됐죠.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됐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죠. 아실 겁니다. 이셀주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6,247억입니다. 바이넥스 얼마인지 볼까요? 바이넥스 한번 봅시다. 바이넥스를 보면 지금 9,195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셀치스가 바이넥스보다 싼 게 맞나요? 맞죠. 왜? DSV랑 DP를 다 하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셀치스가 바이넥스보다 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럼 얘는 얼마 올랐냐 한번 봅시다. 얘네는 보면요, 대략 8,000원에서 뭐 거의 3배, 그러니까 3배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3배 정도 갖다 조정이 나온 건데, 그러면 지금 한국크로스가 6배 갖고 얘는 3배 한 거로 본다면 그래도 이셀치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기술 이전 계약까지 완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셀치스는 추가적으로 나올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찍히는 부분을 기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셀치스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셀치스가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됐다고 주가가 올랐죠. 근데 보령바이오파마는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좀 오를 수가 없죠. 그럼 지금 15일 단기라면 5월 15일쯤에 또 한 기업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게 바이넥스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넥스가 만약에 공매도 이슈 때문에 막 많이 빠진다, 무조건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요. 이대로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한국크로스에서 이 큐라티스가 DP를 맡고 있죠. 그죠? 여러분 DP를 맡고 있는 거 보셨죠? 얘네가 지금 DP입니다. 근데 얘네도 지금 보시면 큐라티스도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얘네 계약이 나왔을 때 뭐 얘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가 언제죠? 얘네가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그 날짜를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컨소시엄 한국코러스 큐라티스 이렇게 보면요, 자 조금만 이거 좀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큐라티스 컨소시엄이 언제 됐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거를 까먹었네. 잠시만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월 23일입니다. 네, 2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쯤이에요. 이때부터 지금 큐라티스가 반응한 거거든요. 그럼 이때 얼마니까 보시면 한 13,000원이에요. 13,000원인데 지금 큐라티스 보면요 거의 15,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오른 게 없죠. 한 15% 정도밖에 오른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큐라티스는 어쨌든 DP예요. 근데 지금 5억 도주니까 1억 3천만 도주씩 나눠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종근당 바이오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종근당 바이오가 얼마냐면요, 봅시다. 종근당 바이오 한번 볼게요. 종근당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4천억입니다. 4,078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1억 5천만 도주를 가진다고 합시다. 지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래도 매출액이 1,2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가 지금 한번 볼까요? 이대로 하면 지금 종근당 바이오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DP를 한다면 대략 뭐 1억 5억 도주니까 1억 5천만 도주 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출액 552억에 영업이익이 156억 찍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종근당 바이오는요, 지금 매출액이 1200억 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더 찍힐 수 있고요. 그죠? 매출액은 50% 정도 성장 여력이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 60억이 나왔는데 지금 150억이 더 찍히잖아요. 그죠? 그럼 거의 2.5배가 더 찍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종근당 바이오 시가총액 보면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 150억이 다 찍힌다라고 본다면 뭐 210억이죠. 그러면 대략 지금 퍼로 따지면요 20배 안 돼, 한 19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얘네가 2월 23일날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6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74,300원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뭐 2배도 아니죠. 얼마 올랐습니까? 뭐 한 12,000원, 14,000원 정도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 오르고 만 거예요. 그럼 지금 퍼가 20배 정도입니다. 오케이? 퍼 20배. 한번 비교해보자요. 여러분들 큐라티스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큐라티스는 장애 종목이라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종근당 바이오와 큐라티스도 똑같은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큐라티스가 조금 더 싸죠. 장애 주식 하는 분들은 큐라티스를 조금 더 검토해봐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바이넥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바이넥스를 보시면 어쨌든 얘네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바이넥스가 60억을 벌었거든요. 60억을 벌었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 1억 5천만 도주를 다 한다라고 한다면 지가 얼마입니까? 제가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730 잠시만요. 156억 더하기 630억을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756억이죠. 그럼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756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찍힌다고 한다면. 그럼 얘네가 시가총액이 지금 9,100억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한 15배 정도 되나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9,195억 나누기 756억.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 퍼가 12배밖에 안 됩니다. 이슈 있는 거 제외하고요. 그죠? 근데 종근당 바이오는 지금 보시면 대충 계산하면 20배죠. 19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바이넥스 지금 종근당 바이오 어쨌든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인데요.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습니까?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바이넥스와 종근당 바이오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종목을 선별할 때 이렇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내 밥그릇을 정확히 알고 내가 정확하게 내 수준에 맞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남들 좋다니까 사면요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잣대를 삼아서 내가 투자의 원칙에서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지금 당장 반응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반응은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공매도도 절개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종근당 바이오보다는 확실히 이게 한국 크로스에서 대장주는 바이넥스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크로스 컨소시엄에 있던 종목들을 잘 보시고 이셀치스는 어느 정도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4배 정도 찍었고 한국 크로스 6배 찍은 것보다 3배 찍은 것도 괜찮고 DS만 하니까 그리고 기술적 계약도 나왔고 구체적인 물량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어쨌든 바이넥스 아직 발표도 안 했고 근데 잘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뺀다고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 바이넥스를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한국 크로스 컨소시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컨텐츠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휴원스 글로벌 컨소시엄을 볼게요.